안녕하세요. 컨텍스트 TV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1점입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18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무한대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계 어디든 연결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비교 지옥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론 1.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쇼윈도. 호캉스, 오마카세, 명품백 언박싱 등.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을 듭니다.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비교가. 친구 A는 제주도 풀빌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B는 오마카세 15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C는 신형 외제차 키를 들고 인증샷을 올립니다. 대학 선배 D는 또 명품백을 샀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하루의 평균 4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냅니다. 그중 상당 시간을 SNS에서 보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삶을 엿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의 삶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월 3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삶은 어떻습니까? 호캉스 한 번에 60만 원, 오마카세 1인 15만 원, 명품백 3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30세대의 가계부채가 최근 5년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급증했죠. 우리는 SNS라는 거대한 쇼윈도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쇼윈도에는 누구나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을 전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타인의 일상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 쇼윈도 속 삶을 평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시작합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전시용 삶을 위해 씁니다. SNS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60만 원짜리 호텔을 예약합니다. 실제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이것을 저는 영혼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해 내 삶의 실질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본론 2. 상대적 박탈감의 심리학.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유독 한국인이 이렇게 비교에 취약할까요? 미국도 인스타그램을 쓰고 일본도 SNS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심각할까요? 답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서열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지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몇 등, 고등학교 때는 전국 몇 등, 대학은 몇 위권, 회사는 몇 대 기업.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순위 매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에게 비교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는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남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웃이 1km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남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네, 같은 학군.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삶이 보이는 환경에서 삽니다.
셋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타인의 삶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화장실에서도,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단 한순간도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객관적인 빈곤보다 남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결핍감이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1억을 받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연봉 3천만 원을 받아도 주변 사람들이 2천만 원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서열화됩니다. 그리고 SNS는 이 고통을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사회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것을 지위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남들만큼 못 살까봐,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일까봐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남들의 기준은 SNS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본론 3집단적 심리 붕괴의 결과. 이 비교 지옥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이 속도면 2100년 한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남들만큼 해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면, 남들처럼 좋은 학군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면,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보낼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극입니다. 우리는 평균이라는 허상에 갇혀서 실제로 가능한 행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FOMO, 즉 Fear of Missing Out 마이너스 소외에 대한 공포라고 부릅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못 사는 건 아닐까? 이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1인 가구를 늘리는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SNS에 완벽한 모습만을 올립니다. 진짜 고민은, 진짜 아픔은 숨깁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보이는 순간 나는 루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롭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친구와 팔로워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비교 지옥이 만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비교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내가 작년보다 나아졌는가? 내가 한 달 전보다 성장했는가? 이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둘째, SNS를 끊으십시오. 적어도 줄이십시오. 하루에 30분만 보십시오. 아니, 일주일에 3일만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진짜 삶을 사십시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SNS 속 허상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실제를 경험하십시오. 셋째,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를 물으십시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열과 순위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기업에 다니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누군가는 프리랜서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균이라는 허구를 버려야 합니다. 평균적인 삶 같은 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대해져야 합니다. 완벽한 모습만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남과 달라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SNS에 올라오지 않는 삶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진실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좋아요, 숫자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팔로워 수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남과의 비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끝낼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허상을 버리는 순간 진짜 행복을 발견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SNS를 덜 보십시오. 남과 덜 비교하십시오. 내 삶에 더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